김남국 의원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런 것이죠. 본인이 정작 코인을 저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코인 관련된 이제 법안을 발의했다. 이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었죠. 한번 보시죠.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에 거기에 이제 공동 발의자로 김남국 의원이 2021년 7월에 이름을 올렸죠. 대표 발의자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논란이 불거지자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득세법 개정안 그거요. 공동 발의에 내가 한 거는 맞는데 본회의에서 내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 12월 본회의 때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엄밀히 말하면 표결에 불참했어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발의자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 표결하는 날 본회의에 안 나온 거예요. 저것도 논란인데요. 자, 두 번째. 그런데 이게 법안이 1년 유예가 됐다가 2년 또 유예가 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올려집니다.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끔 되는데 그 법안을 표결하는 날에는 김남국 의원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박스 김남국 찬성표를 던진 게 초록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인이 이름을 올린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날 일단 불참한 것도 문제고 결국은 찬성표를 안 던졌다고 했는데 결국 찬성표를 던진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이 상황. 우리 장윤미 변호사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일단 이 관련 본회의에 올랐던 법률안의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이 가상화폐를 하나의 자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게 기성층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 소득세 부과의 어떤 기간을 유예해 주자는 차원이 이 법률안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실제로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물론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임대인이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아예 법안 상정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맥락에서 본인의 의정 활동이었던 측면은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이해충돌의 소지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경 위원장님 보충 설명드리면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세대, 어른 시대 때는 여러 어떤 우리 시스템이 좀 빈약한 상태에서 여러 구멍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은 너무 닫혀 있다. 예. 유일한 통로가 가상화폐인데 이것만이라도 좀 잘할 수 있게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 때문에 당시에 대선 후보들도 모두가 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합법화의 통로를 열려고 했었고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유예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여야를 다 넘나들어서 대부분이 찬성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특정 누가 혹은 특정 당이 주도를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을 배려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국민적인 정서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예. 특정 정치인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하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고 이런 흐름에 본인의 이익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 김남국 의원은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또 반대 극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은 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 유예하는 법안 저런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 원대 코인을 갖고 있는 김남국 의원 말이죠. 불특정 다수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셨다고요? 설득력 떨어집니다. 또 김남국 의원이 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간병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그것도 이해충돌입니까? 국회의원 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자 또 한쪽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남국 의원이 세금 부과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과 어떻게 간병비 확대 법안 그런 것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김 의원님,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죠. 우리 송평론가님 한 말씀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소환을 하고 김건희 여사도 소환을 하고 하면서 또 다른 법안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럴수록 본인의 입장은 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물론 뭐 가세 유예가 젊은 층을 위한 것이고 그런 취지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을 표결할 때 보면은 인사 관련 법안은 무기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책 법안은 기명을 해요. 기명이죠. 조금 전에 이름이 다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 실명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명을 하는 건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표결에 불참을 아예 불참했죠.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맞아요. 아예 불참을 한 겁니다. 불참을 한 거는 만약에 본인이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 그 기록으로 남게 되죠. 나중에 파란 표시로 딱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발의를 해서 본인이 찬성을 했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해충돌 방지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마 불참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이 됐을 수가 있죠. 1년 후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또 당론이고 여야 막론하고 전부 다 저기는 뭐 찬성을 많이 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가서 정책 투표를 하면서 찬성을 했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충돌까지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싶어요. 자, 뭐 이게 지금 논란이 계속 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